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물리면역 치료 시리즈 오늘은 25번째 수평 탄성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 하면 이제 용수철에 대한 내용인데 이 용수철에 대한 힘에 대한 것은 뭐 잘 처리가 되는데요. 요게 이제 에너지로 넘어가서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화가 되면은 이걸 여러분 적용하기 되게 어려워합니다. 특히 이게 이제 수평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좀 괜찮은데 수직 용수철 있죠? 예, 이게 수직으로 매달려 있는 건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적인 핵심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되게 쉬운 내용인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착각이 되는데 나 알고 있는데 계산하면 막 값이 다 틀려버리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평 탄성 포텐셜 에너지 먼저 보고요. 다음 클립에서는 수직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 클립에서는 이제 요거에 대한 적용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완전히 용철에 대한 거를 마스터하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살펴볼 거는요. 우선은 이제 포텐셜 에너지 중에서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긴 한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 중학교 때부터 공부했던 내용이잖아요. 요거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얘네들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살펴볼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만들어낼 것이냐, 일을 해가지고 장전을 시킬 것이냐 그거예요. 그래서 기준에 대한 얘기 하나랑 그 다음에 얼마만큼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가 장전되느냐. 그렇죠? 그래서 얼마만큼 일을 했을 때 그때 그 장전되는 포텐셜 에너지 양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걔가 발사를 했을 때 다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잖아요. 그 운동 에너지 전환량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첫 번째로 기준부터 살펴볼 건데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가 지금 여기 보면 보이지 않는 용철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 잡아당기면 잡아당길수록 용철이 늘어나면서 장전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면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준면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게 별로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얘기 없으면 지면을 기준으로 하는데 문제는요. 이게 고약한 게 기준면을 여기다 잡을 수도 있고 여기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럼 그 기준면이 잡힌 곳에서부터 얼마만큼 장전을 했느냐. 그 기준면에서부터 장전되는 양을 가지고 갔다가 우리가 이제 포텐셜 에너지 양으로 잡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준면이 여기 있을 때 이 지금 용수철은요. 여기 있는 중력 용수철은요. 무조건 늘어나기만 하는 용수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늘어났으면은 결과적으로 요 H2만큼 장전을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기준면을 여기를 잡아 놓잖아요. 그러면 요 상황에 대한 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가 돼요.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약해지는 거예요. 고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되게 헷갈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에너지에 대한 전체적인 관계를 살펴볼 때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광쌤의 역학 시스템 해석이란 게 뭐냐면요. 최대한 이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고안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광쌤 역학 시스템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내용도 결과적으로 뒤에서 적용할 때도 그걸 기준으로 할 거예요. 광쌤 역학 시스템 해석. 그래서 기준면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적용하더라도 마이너스가 안 나오게 그렇게 기준을 설립하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는 무조건 늘어나는 용철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요. 특히 수평으로 놓여 있는 거는 원래 길이가 기준이에요. 여기서 원래 길이가 기준이라서 여기서 이만큼 늘려나거나 이게 이제 장전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만큼 늘리면 더 많이 장전됐죠? 그럼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커지는 겁니다. 장전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대신에 원래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들어갔다 그러면 압축되는 것도 가능해요. 이 용수철은 늘리는 것도 장전이지만 압축시키는 것도 장전이에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이만큼 압축시켰다 그러면 장전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 자 정리. 얘는 기준면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지면을 기준으로 한다. 중력 같은 경우는. 반면에 용철 같은 수평으로 된 거는 원래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고 얘는요 양방향으로 움직임이 가능한 겁니다. 늘어나는 것도 되고 압축되는 것도 되고 반면에 지구에 대한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늘어나는 것만 된다.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포텐셜 에너지 양이라는 건 얼마냐? 그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장전량인데 우선 장전할 땐 뭐 해주는 거죠? 일해줘야 돼요. 힘을 가해서 얼마만큼 이동거리를 옮겨주겠느냐. 용수를 잡아당겨 줄게 얼마만큼 힘으로 얼마만큼 늘려줬느냐. 그만큼이 장전량이에요.
그래서 우선 중력부터 살펴보게 되면 여기 있는 물체의 질량을 mg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용철 보이지 않는 용철이 있는 거죠. 얘를 이만큼 늘려놨어요. 그러면 mg라는 힘으로 얼마만큼? h2만큼. 그래서 fs잖아요. 그래서 f 대신에 뭐냐면 우리 중력은 mg가 되겠고 그 다음에 s 대신에 h2거든요. 이렇게 계산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만큼 장전을 시켰어요. 그럼 뭐냐면 결과적으로 F라는 것은 mg 그대로고 그때 늘어난 우리 장전시킨 양은 H1이거든요. H1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반면에 자, 이쪽으로 와보게 되면 여기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늘렸어요. 항상 여기 기준은 원래 길이였어요. 용철의 원래 길이 늘려거나 혹은 원래 길이보다 압축됐을 때 X만큼은 늘리거나 압축됐다고 하게 되면 이때 F는 뭐냐면 이 탄성력의 그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 용철의 힘이라는 것은 어떤 용철이냐 이게 용철 상수 K죠. 그래서 이 K가 크면 클수록 센 용철입니다. 그거를 X만큼 늘리면 이 용철의 힘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게 힘이에요. 힘. 그래서 이게 힘이 되겠고 그 상황에서 얘가 얼마만큼 X만큼 일해줬다. 그러면 여기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양은 얼마가 돼? 장전된 양은 얼마가 되냐면 KX의 제곱이 되는데 여기서 좀 주의할 게 뭐냐면 이 용철 같은 경우는 늘리면 늘릴수록 힘이 더 들어가거든요. 힘이 일정한 게 아니에요. 압축할 때도 처음에는 압축이 잘 되다가 더 압축을 그냥 극단적으로 하게 되면 점점 용철의 힘이 세져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KX로 일정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우리가 X만큼 이게 변형을 줄 때 힘이 0이었다가 나중에 X만큼 늘렸을 때 KX로 이렇게 힘이 변해요. 그럴 때는 항상 평균을 내주잖아요. 그래서 이 힘이란 게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KX입니다. 2분의 1 KX에다가 늘어난 길이 X를 그대로 곱해주니까 비로소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KX 제곱이 되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장전량은 결과적으로 중력, 이 포텐셜 에너지는 이 중력이라는 힘에다가 얼마만큼 장전시켰느냐. 그 다음에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 2분의 1 KX라는 요 탄성력에다가 얼마만큼 늘리거나 압축시켜서 장전시켰느냐 이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거 그냥 나와 있길래 선생님이 그냥 나타낸 거죠. 이렇게 그냥 외워서 쓰지 마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 운동에너지 전환량이에요. 그럼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나중에 어떻게 운동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거죠. 그 전환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발사량이에요. 얼만큼 발사했느냐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보이지 않는 용철이 있고 mg라고 했을 때 이만큼 장전했다가 이만큼 발사시켰어요. 그러면 봐봐요. 장전된 양이 얼마냐면 mg에다가 여기 h1만큼 장전시켰다. 이게 장전량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요만큼 발사됐을 때 기준면으로 오게 되면 장전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장전량이 없어요. 최종 장전량이 없는 거예요. 이 차이만큼이 바로 얼마? 이게 발사량이에요. 그래서 이게 운동에너지 전화량, 이게 이제 운동에너지가 이제 2분의 mv 제곱 형태로 바뀌긴 할 텐데 그게 그냥 값이 얼마? mgh1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발사량이라는 거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제는 요걸 갖다가 이만큼 장전시켰다가 다시 여기까지 요만큼 발사해서 여기까지 돌아왔을 때 이때 여기에 운동에너지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 발사량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요때 운동에너지 구하는 건 요때 발사량을 구하는 건데 그럼 처음에 얼만큼 장전했어요? mgh1이에요. 똑같이 mgh1 되겠죠? 여기 잘 안 보이나요? 밑에다가 쓰겠습니다. mgh1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발사가 됐냐고 하면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이걸 계산을 해요. 뭐냐면 지금 발사된 양이 요거잖아요. 요거니까 자, 선생님 이거 조금 지우고 볼게요. 여기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도 사실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 실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까지 발사가 됐다고 하면 발사량은 요만큼이다라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mgh1에서 h2를 뺀 발사량은 얼마? mgh1 빼기 h2 그쵸? 그래서 mgh1 빼기 h2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이렇게 계산해도 맞아요. 맞는데 애당초 원칙을 먼저 한번 짚어놓고 하자는 거예요. 뭐냐면 얘가 여기서 이만큼 장전했을 때 바닥까지 왔을 때 발사량이 얼마냐면 요거였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mgh1 빼기 0이에요.
그런데 요 위치에 왔을 때 발사는 어떻게 되냐면 이만큼 어떻게 되는 거죠? 장전된 양이 여기가 아직 이만큼 장전돼 있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 풀린 게 아니죠. 장전된 양이 mgh2만큼 아직 여분의 장전된 양이 있고요. 얘가 나머지 만약에 발사하게 되면 그게 나머지 토해내는 발사량이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0이라는 건 신경 쓰지 않게 되면 이만큼 장전된 이만큼 여기서도 이만큼 장전된 거에서 여기 왔을 때는 아직 이만큼이 장전됐다. 그래서 요만큼 장전된 것과 재장전된 양, 아직 풀리지 않은 장전된 양을 빼주는 거, 요게 바로 이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 발사량의 핵심 개념이에요. 그래서 mgh1 빼기 mgh2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개념이에요. 선생님 똑같은 얘기 아니야 하는데 약간 달라요. 아시겠죠? 근데 요걸 결과를 따지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mg에다가 h1 빼기 h2하고 발사된 양은 요거잖냐 라고 하는데 요 과정에서는 이 장전된 양에서 아직도 풀리지 않은 장전된 양 요 두 개를 빼주면 요게 된다는 사실을 한번 이게 사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거든. 이걸 한번 해봐야 돼. 그래야 여기서 실수가 없어요. 자, 지금부터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여기 아까처럼 얘기했지만, 그냥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mg라는 힘에다가 h하고 이게 사실 리니어하기 때문에 요만큼을 그냥 바로 빼줘서 이렇게, 요걸 갖다가 그냥 미리 빼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선 그 미리 빼줘서 여러분 실수 많이 한다고. 봐봐요. 얘가 여기서 x만큼 장전돼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요만큼 돌았을 때 요 위치에서의 얘의 운동에너지를 구하라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동에너지 구하라는 거는 장전됐다 발사된 양을 구해가지고 그때 그 전환된 양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돌아왔을 때인데 요 길이를 x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x입니다 전체. 그럼 이게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얘가 최대로 장전돼 있을 때 2분의 1 kx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다시 항상 기준은 뭐였죠? 원래 길이라고 했죠. 얘가 다 토해내서 발사된다고 한다면 0의 제곱만큼. 이게 얘가 장전됐을 때 발사될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런데 얘가 지금 x1에 위치해 있죠. 그럼 이게 아직 x1만큼 장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분의 1 k x1의 제곱만큼 장전되어 있고 얘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0, 원래 위치에서 0이 될 거예요. 요만큼이 실제로 k1에서 얘가 돌아왔을 때 발사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발사량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알짜 발사량, 그렇죠? 예, 발사량의 최종 총합을 보게 되면 이만큼 장전돼 있다가 이만큼 장전돼 있기 때문에 고두를 빼죠. 왜냐면 얘들은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2분의 1 kx, 자, 2분의 1 kx의 제곱 빼기 2분의 1 kx1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거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거는 어느 책에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럼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요 자체만 보면은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서도 x만큼 장전되어 있다가 s1만큼이 아직 재장전되어 있기 때문에 발사량은 x 빼기 x1이겠구나 해가지고 여기다가 2분의 1 k x 빼기 x1에 제곱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알겠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다 풀어놓고 나서 채점을 매기면 틀리는 이유가 여기서 계산 실수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x가 여기가 12고요. x1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10이 뭐 너무 크니까 4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2라고 한번 해볼게요. 절반으로 한번 끊어보죠. 그럼 요거대로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x제곱 해주면은 4, 4, 16에다가 여기 2의 제곱 빼주면은 4가 되니까 12란 값이 나오죠. 그쵸? 여기 보면 여기에 12란 값이 나와요. 근데 이걸 미리 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4에서 1 빼면 2죠. 2의 제곱하면 4가 나와요. 그 값이 달라져 버린다고. 이걸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제곱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제곱 형태, 제곱 형태, 여기 제곱 형태. 그러니까 이게 제곱 형태가 아니었으면 그냥 이것처럼 선생님도 그냥 원칙 뭐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여기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가지고 그냥 요 차이만큼 발사량이니까 요거 대입해라고 하고 싶지만 바로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원칙을 한번 훑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빛을 발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 그 수직용수철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수직용수철은요, 뒤에 약간 스포를 하게 되면 중력용수철하고 그 다음에 이 탄성력, 실제 용수철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빼주고 얘는 그렇게 빼주고 그건 망하는 거고 얘는 그렇게 안 빼주고 얘는 그렇게 안 빼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어떻든 그건 선생님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한번 꼭 생각해 두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선 기준이라는 것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중력은, 하지만 용처럼 무조건 원래 길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원래 길이가 기준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 용철의 평형점, 이제 이게 헷갈리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이 용철, 수평으로 된 용철 같은 경우는요, 이 원래 길이에서 얘가 이만큼 진동을 하면 압축되는 길이도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이게 진동 띠용띠용 하는 진동이 똑같기 때문에 이 진동 중심 있죠? 이 진동 중심, 자, 여기다 쓰자. 자, 이 진동 중심이 바로 원래 길이하고 일치해요. 이 용철의 원래 길이하고 일치합니다. 진동 중심이. 그래서 이게 계산하기가 편한데, 실질적으로 수직 용철로 넘어가게 되면 이 원래 길이하고 진동 중심이 일치하지가 않게 돼요. 그 부분을 또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포텐셜 에너지량이라는 건 장전량이라는 거, 그 다음 운동에너지 전하량, 요거는 바로 발사량이라는 사실. 그리고 얘는 그냥 발사량에서 그 차이만큼 그냥 그대로 적용해 줘도 되지만, 얘는 제곱 형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애당초 처음부터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걸로 연습을 해두는 게 조금 도움이 된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